수요와 공급의 원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고, 그에 따르는 우리 미국 증시에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나타내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우리 가족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경제지표들과 그리고 시장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는요 이렇습니다.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연준은요 금리 인하 멀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이 연설 때 뭐 금리 인하 계획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둘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상반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도 지금 이게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일봉인데, 일봉 보시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방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횡보를 했죠. 방향이 없어요. 예,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 연준 베이지북이 있습니다. 베이지북이 있는데, 요게 이번 주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4시에요.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 여기서 아무래도 뭐 금리라던가 인플레이션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연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1월 29일 0시 5분에 윌러 FOMC 위원 연설 있고요. 11월 29일 12시, 그러니까 새벽 0시 45분에 보우먼 FOMC 위원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새벽 3시 45분에 메스터 FOMC 위원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북 때 파월 의장 연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하는데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10월 30일 10시 30분에 PC 가격 지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런 지표들과 이런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결국엔 결정이 될 건데, 결국엔 산타랠리가 오냐, 뭐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애매해요. 왜냐면 일단 연준의 생각과 시장 참여자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섣부르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죠. 산타랠리 올 것이다. 근데 뭐 이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몰라요.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연준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을 실제로 안다면, 제가 진짜로 거기에 누구를 안다면 그거를 한번 스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연준 위원들 중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미국인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목요일날 발표하는 PC 가격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할 만한 지표가 11월 30일 날 오전에 중국 PM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지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12월 달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달 바뀌니까 우리 산타랠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뭐 모른다. 예. 시장 참여자들은 자꾸 이게 금리 인하 할 거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금리 인하를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은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이때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거의 뭐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보여드릴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온라인 매출 98억 달러 사상 최대치. 자, 이걸 보면 12조인데 이걸 보면 이게 과연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이게 맞는 것이냐? 글쎄요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의 입장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몰라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일봉상 지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는 딱 진짜 애매한 자리고 여기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뚫었거든요. 한번 뚫었다가 지금 멈췄어요. 근데 일단 11월 달은 월마감을 이렇게 양봉을 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다음 주에 진짜 급락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쨌든 양봉 마감할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쪽 그때 2021년도에 16,700이었나? 거기를 다시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이거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제 지표는요. 오늘 지표가 있어요. 아까 여기 뭐지? 10시에 발표가 하나 났었는데 일단은 아까 오늘 지표 발표 난 거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9시 50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9시 5분에 50분에 건축 허가 건수 예상치 상회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예상치 상했는데, 이게 건축 허가가 뭐냐면 그 건물을 짓는 거를 허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경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건축 허가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표 발표단 이후에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지표 나오면서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또 12시, 그러니까 화요일 넘어가는 0시 땡땡의 신규 주택 판매. 그 다음에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12시 30분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요일인데 지금 내일로 넘어가는 거라서 일단 오늘 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표에 따라서도 좀 움직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DP 지수, 요 GDP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에 맞아요. 29일 수요일 날 GDP 성장률이 있는데, 자, 이 GDP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좀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경제에 대한 부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 봐봐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그 다음에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더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이거 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미국은요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 부양책은 뭐냐면요, 돈을 푼다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미국에서 금리를 0.25%를 유지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자, 왜 경기 부양책을 했냐?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집에서 쓰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돈을 풀어서. 자, 그러면 돈을 푼다. 금리를 제로 금리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야, 이때가 꿀이야. 자동차 사자. 부동산 사자. 왜? 아니, 제로금리인데 대출도 쉽게 해준다는데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수요가 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소비 욕구가 커지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수요가 이렇게 너무나 많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와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인플레 문제가 생기고 연준이 야 여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서 22년부터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수요가 올라가고요. 공급이 그대로면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가 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뭔가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증시가 엄청 오른 거예요. 2021년도 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DP가 성장하겠죠? 왜?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서 팔고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2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연준이 정책을 바꿔요. 뭐로? 긴축. 긴축은 뭐예요? 풀었던 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냐?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왜? 그동안 제로금리 때 사람들이 펑펑 쓰다가 야 뭐야 갑자기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아씨 이제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렇게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노린 거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다운시키고 공급은 유지한 가운데 물가를 잡겠다. 이게 22년도부터 왔던 긴축 정책입니다. 그게 22년도, 23년도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CPI가 3%대로 내려갔죠. 원래 9%였잖아요. 그쵸? PC도 당연히 연관 있죠. PC는 물가 지수예요. 그게 인플레이션 지표고 GDP를 물어보셨으니까 GDP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뭡니까? 지금 GDP가 성장한다라는 것 아니면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미국의 경제 활동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뭐야? 예를 들어 수요일날 GDP 발표를 했는데 GDP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미국 경제 활동이 아직 괜찮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뭐 지금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소비가 안 죽네? 그럼 뭐예요? 야, 아직 금리 인하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요. 와, 뭐야? GDP가 너무 잘 나왔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GDP가 잘 나오면은 시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GDP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야, 역시 시장 참여들 역시 야,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 금리 못 올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제 흐름을 알고서 그러면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아직도 수요가 있구나. 수요가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으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GDP가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들의 그런 어떤 활동이라던가 개인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 자체가 좀 쭈그라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PC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PI랑 PPI랑 비슷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간 이게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와 PC 가격 지수는 약간 좀 다른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거에 어떠한 그 차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I랑 P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이 PCE는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지수화 시킨 거라서, 이거를 PC 가격 지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이거의 약자일 거예요. 프라이스 인덱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PC 가격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물론 인플레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지수화시킨 건데 높게 나왔다. 개인들이 아직도 많이 사네? 경기가 좋네? 그럼 연준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금리 안 낮춰도 되겠네. 오케이? 반대로 낮게 나왔어. 아, 개인들의 소비가 위축됐구나. 그럼 연준에서는 목표 인플레가 2%인데 아직 좀 멀긴 했지만 개선되고 있네.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경기가 조금 위축되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GDP 설명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봐봐요. 이런 GDP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 그러니까 지수 매매하는 이런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고, 그에 따르는 우리 미국 증시에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나타내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우리 가족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은 왜 빠졌냐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항생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중국 공업이익 감소,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중국이 디폴트 우려 계속, 그것 때문에 빠졌다 보시면 돼요. 자, 중국 경기 선행 불안 속에서 매물이 출현하면서 빠졌다. 보면은, 자,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하면서 마감했다. 중국 민영복합 기업, 중즈 기업 집단의 경영 불안으로 인해 그림자 은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은 계속 안 좋아요. 오케이. 자, 저는 일단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일단 60선 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셀로 바로 진입합니다. 에헤이. 일단 여기 지금 다 61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자, 꼬리 달고 내려오죠. 약간 느낌이 일단 개인적으로 매수 꼬셔놓고 빼버리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일단 좀 볼게요. 자, 수익권 진입. 그렇지. 저점 깨고 가자. 윗꼬리 무섭다. 자, 이거 폭포수 한번 저점 뚝 깨면은 아마 수익권 들어올 것 같으니까 1500불 정도에서 저는 수익 마감하겠습니다. 오케이. 음봉 떨어져. 한 번 더 밀자. 아씨, 그렇지. 밀어. 야, 또 가다마냐. 1000불 넘었고, 저 1300불, 1400불, 1200불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더 밀자. 자, 저는 여기까지 성산 완료입니다. 네, 오늘 날짜 1500불 정도 수익.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자, 마지막으로 이지스퀘어 실전 투자, 모의 투자 문의하실 분들은 저희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저희 마이크로칩 시스템 1대 100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카톡방에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